경찰이 수신호로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일대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하철역은 암흑으로 변했고 각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 파리에서 KBS 뉴스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7일 시작됩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추기경단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이 콘클라베 준비를 위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전 세계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 가운데 133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서울시가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공사장과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적발된 도장업소들은 대부분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며 먼지를 배출해왔습니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불법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39조 원 규모의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등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어서 광둥과 저장, 산둥 등의 원전 10기를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창작 활동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미디로 쉽게 풀어내기도 하고 또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각종 연극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에서 환경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강의실이 아닌 극장에 모였습니다. 기후위기를 코미디로 풀어내는 수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무겁지 않고 친근하게 알아갑니다. 교수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후 유머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I think that's the best way to get information out to the public. Because I think when we laugh, that kind of like sticks in our brain of like, oh my gosh, that was so funny, so now I'm going to remember it. 매년 열리는 기후위기 코미디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직접 창작한 코미디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선 이색적인 연극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작은 보트 위에서 판지로 만든 동물 인형극이 펼쳐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살 곳을 잃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This occurrence of animals invading into cities is a metaphor. This becomes a way to talk about what we're about to lose if we continue blindfoldedly running forward after fossil fuel. 이 인형극은 아프리카를 넘어 북극까지 나아가며 선보일 예정인데요.
기후위기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대구 함지산 산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아서 산불 대응 3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민 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바람은 강하게 불지 않아서 소방당국은 오늘 불길을 잡는 것을 목표로 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윤여준 전 장관 외 추가 영입을 준비하며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종 후보를 2명으로 발표합니다. 또 출마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기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처음으로 서울수사팀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부정 청약 실태를 점검하면서 건강보험 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상반기보다 3배가 넘는 390건의 부정 청약을 적발했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에서 실제 이용한 병원과 약국을 확인해보니 허위 전입 등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기차 2차 전지업계에는 태풍이 불었습니다. 세계 최대 중국 배터리 업체가 이른바 소금 배터리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전기톱으로 썰어도 불이 안 나는데 이러다 우리 배터리 업체들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톱으로 썰어도 이렇게 충격을 줬는데도 불이 안 난다. 이거 뭐 보고 싶습니다, 당장. 네, 함께 보시죠.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죠. CATL이 테크데이를 열고 공개한 영상인데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이 100% 완충된 충전 배터리라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윙하고 맹렬하게 도는 전기톱으로 썰어봅니다. 네. 연기 같은 건 좀 보이는데 불은 안 나고요. 전구도 안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드릴로도 이 배터리를 뚫어보는데 마찬가지로 100% 충전했다는데 연기도 불도 안 보였습니다. 또 프레스로 여기저기를 찌그러뜨려도 송곳으로 뚫어도 마찬가지로 불이 안 나고 연기도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영상이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다.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진짜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충격적인데요. 그동안 사실 전기차 위험하다 이랬던 이유가 이 충격을 받으면 이 배터리에서 불이 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위험했던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실험 영상들을 보시면은 약한 자전거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쿵 내려치기만 해도 불이 곧바로 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건물을 들이받으면 그 충격으로 배터리에서 불이 나더니 금세 커다란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충격이 결국 배터리 손상을 가져와서 이 전기차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이번 CATL의 신제품은 뚫어도 썰어도 불이 안 나니까 엄청 충격적인 놀라운 영상이었습니다. 네. 당장 SNS 중심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암담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 지금 중국 업체가 개발한 거 지금 놀라운 모습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이런 충격에도 지금 불이 안 나고 잘 버티는 겁니까? 네, 재료를 바꾼 건데요. 보통 전기차 배터리를 리튬 이온 전지라고 부르죠. 네. 리튬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 리튬 대신에 소금을 넣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리튬이 워낙 길지다 보니까 남미 등에서 리튬 광산도 인기였고 뭐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이 리튬 대신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이 소금 배터리란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학교에서 우리가 소금을 염화 나트륨이라고 배우셨죠. 물에 녹으면 나트륨과 이 염화 이온이 나오기 때문인데 네. 이 나트륨이 들어간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폭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트륨은 다만 리튬보다는 좀 덜 폭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나트륨의 특수 처리를 해서 더더욱 폭발력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나트륨 대신에 소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물질인데요. 네네. 그래서 소듐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좀 중국의 발표라서 근데 이제 믿기는 하지만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좀 성과를 과장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업계에서도 100% 믿지는 못하고 좀 의심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험실 단계에서는 보신 것처럼 이 불이 안 날 수 있지만 과연 양산된 제품도 똑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불이 안 날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예상보다 상당히 일찍 양산에 들어갔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인데요. 우선 이번이 첫 번째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 발표가 아니라 2차 발표입니다. 2세대 발표가 되겠고요. 앞선 1세대 성능이 좀 떨어지는 제품이 2021년에 이미 상품화됐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안 나는 성능이 개량된 제품은 당장 6월부터 시동용 배터리로 양산을 시작하게 되고요. 네. 또 올해 12월 달부터는 전기차용 대형 배터리가 나와서 바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과장된 홍보를 특히 CATL이나 다른 업체들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지는 좀 의심이 되지만 이렇게 양산 제품이 빠르다면은 좀 위급한 상황이 아니냐. 국내 업체들도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터리 단점은 없습니까? 사실 그동안 상용화 안 됐던 것은 단점이 무척 많습니다. 이 배터리 밀도라고 하죠. 이 무게 대비 배터리 용량 또는 부피 대비 용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용량을 만들려면 훨씬 더 크고 무거워야 되고요. 또 수명도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CATL은 이 부분을 상당히 극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품을 보고 실제로 극복했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또 소듐 배터리만의 장점은 있는데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시베리아라든지 북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든 리튬이나 이 다른 전지를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리튬 배터리를 대신해서 극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크기가 커도 상관없는 이런 ESS 같은 장치에서는 리튬 배터리를 충분히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업체들도 더욱 기술 향상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노조가 진행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 권한을 쥐게 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버스 기사들이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벌일지 묻는 투표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0여 곳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조합원들은 88% 참가, 96% 찬성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간 9차례의 교섭에서도 노사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특히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경기 인천 버스 기사들과 수준을 맞추도록 기본급도 8%가량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작년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됐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지만 사측은 임금 중복 인상 우려 등을 근거로 노조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버스 중공영제 운영에 이미 매년 5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 중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 계획들이 있는데 그건 파업이 되면 오늘 밤 12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지하철, 마을버스 증편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산시성 화산에서는 등반용 쇠줄을 세 줄로 교체하며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발 2160m의 화산, 중국의 5대 악산 가운데 가장 험한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화산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장공잔도. 잔도는 절벽과 절벽 사이에 걸쳐놓은 길이란 뜻인데요.
높은 화강암 절벽에 널빤지를 걸쳐놓고 보기에도 아찔한 좁은 절벽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런 길을 누가 갈까 싶지만 등반 애호가 사이에선 꿈의 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최근 화사는 안전을 위해 등반용 쇠줄을 교체하고 곳곳에 설치된 16개의 CCTV를 통해 매일 점검하는 등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一般就检查这个安全的这个钢绳，然后还有那个安全那个锚点上的螺丝有没有松动，然后再就是木板有没有松动。 화산은 험준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04년 중국 10대 명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립대학이 지난해 약 60%에 달했습니다.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도심으로 캠퍼스를 옮기고 있습니다. 다카마츠시 중심부에 새로 문을 연 도쿠시마 분리대학 캠퍼스. 기존 캠퍼스는 다카마츠역에서 전철로 30분, 거기서 다시 도보로 25분 걸리는 외곽에 있었습니다. 입학생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학 측이 도심 이전을 단행했고 올해 입학생은 지난해보다 60%나 늘었습니다. 移転がなかったとしたら関西の大学行って一人暮らしして実家からすぐ通える距離にあって 이전을 계기로 지역과 상생을 모색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센다이시 도호쿠가쿠인 대학은 교외에 있던 캠퍼스를 도심으로 옮기고 스포츠팀 연습장 등으로 빈 캠퍼스 공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학부와 성인 강좌도 운영합니다. 身近なところで地域福祉のことについて学び直せるというか、よりスキルを高められる機会がこうやってあ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ありがたい。 앞으로 대학은 지역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바닷물 속 덩그러니 남아있는 집 한 채.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 레조사리 세링 마을의 유일한 주민 파시자 씨는 바다 위 침수된 마을 한가운데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벼를 심고 고구마를 캐던 옛 마을터는 물에 잠겨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마을이 물에 잠긴 건데요. 주민들은 모두 떠났지만 파시자 씨는 고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Saya nandur pari, lombok, kacang, jagung, telo-telo pugung niku kula ten mriki. Nganti kok saiki kok sembarang tumbas kabeh. 남은 파시자 씨가 대신 선택한 건 바다에서 자라는 맹그로브 묘목을 심는 것. 밀려오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연과의 연결고리이자 이 땅을 살려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매년 약 15,000그루씩 맹그로브를 심어온 게 벌써 20년. 파시자 씨는 유일한 동반자 맹그로브와 함께 이 외로운 삶을 오늘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테네 중심과 언덕이 공원에 수천 그루의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아테네시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소형 숲입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해마다 5,000그루씩 나무를 심는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Και γι' αυτό η προσοχή είναι να φυτευτούν δέντρα στα πεζοδρόμια και σε χώρους όπου μπορούν. Έχουν ήδη φυτευτεί 5.000 δέντρα και θάμνη. 아테네의 여름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아테네시가 2004년 올림픽 개최 당시 경기장 건설에만 주력해 녹지가 더 부족해졌다고 지적합니다. Που σημαίνει ότι είμαστε σε μια κατσαρόλα ουσιαστικά που βράζει. Τα βουνά γύρω από την Αθήνα λόγω πυρκαγιών. 일단 2028년까지 25,000그루 나무를 심어 질식할 정도의 도시를 살려보자는 게 아테네시의 계획. 이 프로젝트로 여름철 체감 기온을 3도에서 5도는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하락하던 코스피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 중입니다.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닷새 연속 상승했고 나스닥만 하락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자체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엔비디아 2%대 약세였고 테슬라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해결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며 최악은 지났지만 불확실성 지속 전망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와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04포인트 상승한 2,563.9에 코스닥은 5.9포인트 오른 725.3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주요 업종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중입니다. LG 생활건강, 호실적에 상승하는 등 화장품주 흐름 좋고 전력설비주, 현대차와 기아 강세입니다. KT와 삼양식품, 오리온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 한화그룹주, 크래프톤, 현대로템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 역대 신고가를 새로 썼고 엔터주 강세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227.59에 나스닥은 17,366.13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는 하락 중이고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충북,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시료습도가 25%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대전이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로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많게는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간 430건 발생, 연평균 축구장 1200여 개 넓이의 산림소실, 산불의 원인 90% 실화. 산을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산불 행동요령. 등산을